가난에서 벗어나는 건 돈보다 시각을 바꾸는 일입니다. 매일 스타벅스를 끊는다고 대대로 이어질 부를 만들 순 없습니다. 전략은 중요하지만 절약만으로는 안 망하는 삶밖에 만들지 못하니까요. 부자가 되는 건 방어가 아니라 공격입니다. 소득을 월급이 아니라 자유를 위한 연료로 보세요. 그리고 그 시작은 오늘입니다. 복권에 당첨되어 수백억 단위 부자가 되어도 혹은 억대 연봉을 받거나 천문학적인 월급을 받는 유명인이 되더라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가난의 쳇바퀴는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이번 영상은 바닥에서 시작한 자수성가 수백억대 부자이자 멘토 코디 산체스가 말한 가난의 쳇바퀴를 멈추는 순서들을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그녀는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이라는 게임을 하는 방식은 눈앞에 말 하나에 집착하고 그 작은 움직임에 모든 걸 쏟아붓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부는 말 한두 개를 희생하는 게 아니라 게임의 판 통째로 바꾸는 움직임에 있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을 반응으로 채울 때 부자들은 승리를 위해 행동으로 채워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끔찍한 사실은요, 아무도 우리에게 진짜 규칙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넌 지금 하는 일을 평생 해야 해. 저와 많은 사람들은 역사상 가장 부유한 나라 미국에 살고 있지만 대부분은 돈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건 묘한 질문을 던지게 만들죠. 어떻게 돈을 벌어도 결국 잃을 수밖에 없을까? 2016년 2,700만 달러의 복권에 당첨된 데이비드 리. 그는 10년도 안 돼 파산했고 거리에서 중독과 싸우며 빈털터리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예외가 아닙니다. 연봉 10만 달러, 하나로 1억 4천만 원 이상을 버는 사람들 중 절반이 월급날만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수백억을 번 연예인조차 파산을 신고하죠. 심지어 이곳 사람들은 배달 음식을 낼 돈이 없어 신용카드로 빚을 지며 시켜 먹습니다. 이건 단순히 운이 나빴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탐욕의 문제도 무지의 문제도 아니죠. 이건 시스템의 문제, 게임의 규칙을 이해하지 못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게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알지 못하는 숨겨진 규칙들로 움직입니다. 그 규칙은 사람들을 살아남기 위해 뛰는 사람과 승리하기 위해 움직이는 사람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 규칙을 모르는 한 당신은 평생 쉬지 않고 달려야만 할 겁니다. 그리고 그 결승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이어간 코디 산체스, 사실 그녀도 결승선이 존재하지 않는 끊임없는 수레바퀴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학교와 사회는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인 감옥에 학생들과 사람들을 묶어놓고 결국 직장이라는 또 다른 감옥으로 만들어 놓은 길로만 가도록 부추기죠. 그리고 결국 은퇴를 보고 달려가다가 끝내 요양원이라는 마지막 감옥에서 생을 마칩니다. 그녀는 이렇게 덧붙였죠. 이제 눈을 가리고 있던 그 천을 벗겨봅시다. 저도 한때 그 수레바퀴 속에 있었어요. 회사 한켠 칸막이 속에 앉아 일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갈 때마다 출퇴근 도장을 찍어야 했죠. 그때 느꼈습니다. 절대 다시는 여기로 돌아오지 않겠다. 그 기억은 지금도 저를 소름 돋게 합니다. 그 후 제가 해나가고 있는 것은 단 하나,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 진짜 게임의 구조를 파헤치고 말이 아니라 판을 설계하는 사람으로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거였습니다. 코디가 말한 첫 번째 변화는 돈의 굴레 속 환상을 깨닫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돈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학교, 직장, 월급, 지출, 그리고 반복. 너무 깊게 각인되어 있어서 이게 이상하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죠. 하지만 그건 러닝머신과 같습니다. 한 곳 혹은 제자리에서 뛰기만 하는 렛레이스. 연봉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지출도 같이 올라갑니다. 보너스를 받으면 또 다른 새로운 빚을 늘려갑니다. 그렇게 아무리 빨리 달려도 결국 제자리입니다. 실제로 강대국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직장인의 78%가 월급으로 겨우 버틴다고 답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연봉 10만 달러 이상인 사람 중에서도 10명 중 1명은 매달 적자를 면치 못한다고 했죠. 왜 그럴까요? 코디는 그 이유를 이렇게 부릅니다. 소비의 함정, consumption trap. 그녀는 말을 이렇게 이어갔죠. 돈을 벌면 우리는 뭔가를 삽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벌기 위해 소비하고 소비하기 위해 다시 벌어요. 이건 끝없는 루프입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돈이 뭐예요? 대부분 이렇게 말할 겁니다. 교환의 수단이죠.
하지만 그건 틀렸어요. 진짜 돈은 가치의 저장소입니다. 문제는 어릴 때부터 우리가 돈은 쓰기 위한 것이라고 배우며 자란다는 거예요. 좋은 성적은 좋은 직장을, 그렇게 많은 월급, 그에 상응하는 지출, 이게 경제 시스템 전체의 뼈대입니다. 광고가 불을 붙이고 신용카드가 기름을 붓고 SNS가 불길을 키웁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비하는 것으로 가치를 증명하려 하죠. 아빠, 왜 학교에 가야 해요? 그래야 직업을 얻지. 왜 직업이 필요하죠? 그래야 돈을 벌지. 왜 돈을 벌어요? TV에서 보던 걸 사야 하잖아. 그걸 왜 사요? 그걸 안 사면 다른 사람들도 일자리를 잃고 돈이 없어지니까. 그럼 전 평생 사고 싶은 것도 아닌 걸 사면서 다른 사람들도 같은 고통을 겪게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 대화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소비는 결코 부를 만들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도 무너지지 않는 수준의 안정만 줄 뿐이죠. 최악의 경우 빚과 불안 그리고 끝없는 결핍에 묶입니다. 그래서 고소득자조차 안전하지 않아요. 연 30만 달러, 하나로 4억을 버는 사람 중 무려 62%가 신용카드 빚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의 66%는 이렇게 말하죠. 돈이 떨어지는 게 죽는 것보다 무섭다. 명확히 할게요. 소비를 절제하는 건 필요합니다. 지출을 통제하는 건 기본이에요. 즉, 이런 수비는 경기를 지켜주지만 승리는 만들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고수들이 한때 초보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눈덩이처럼 천천히 굴리듯이. 그리고 그 시작으로 당신의 숫자와 마주하세요. 수입, 지출, 빚들을 전부 적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예산을 세우고 자신이 버는 돈보다 덜 써야만 합니다. 그 다음은 비상금,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치 생활비를 모으세요. 이게 기본입니다. 간단하죠? 하지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단순한 공식 하나면 조금이나마 쉬워질 겁니다. 50, 30, 20의 법칙. 50%는 꼭 필요한 필수 비용, 30%는 여가나 취미, 20%는 미래의 나에게 저축하는 거죠. 주거비, 식비, 공과금 등 필수 항목의 50%, 취미, 외식, 여행엔 30%, 그리고 마지막 20%는 가장 먼저 저축하세요. 우리를 진짜 두렵게 해야 할 건 커피값이나 지출이 아닙니다. 평생 싫은 일을 반복해야 하는 삶이에요. 매일 아침 지하철에 끼어 같은 표정을 한 사람들과 출근을 하고 아무 의미 없는 회의에 앉아 자신의 시간이 사라지는 걸 느끼는 삶, 그게 진짜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건 수비예요. 당신을 파산하지 않게 막아주는 방패죠. 하지만 문제는 수비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 매일 스타벅스를 마시지 않는다고 대대로 이어질 부를 만들 순 없습니다. 절약은 중요하지만 절약만으로는 안 망하는 삶밖에 만들지 못하니까요. 이제 진짜 부의 영역으로 가볼까요? 부자가 되는 건 방어가 아니라 공격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제가 꿈꾸는 인생이 미쳤다고 말하면 전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당신이 사는 인생이 더 미쳤습니다. 지루한 반복, 무의미한 안정. 워렌 버핏은 커피값을 아껴서 부자가 된 게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도 브런치를 안 먹어서 억만장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소비를 통제하되 생산을 지배했습니다. 진짜 부는 생산, 프로덕션에서 나옵니다. 가치를 만들고 그 가치의 일부를 소유하는 것,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만들고 그걸 확장 가능한 형태로 전달하는 것, 이게 바로 생산의 본질이에요.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한 현금 흐름의 4분면을 떠올려 보세요. 직장인, 자영업자, 사업가, 투자자. 앞에 두 그룹은 시간을 팔아 돈을 벌고 뒤에 두 그룹은 돈이 그들을 위해 일하게 합니다. 학교는 절대 이런 걸 가르쳐주지 않았죠. 왜냐하면 학교는 부자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직원을 만들기 위해 존재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력서 쓰는 법은 배우지만 재무제표 보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2차 방정식은 외우지만 복리는 배우지 못했어요. 왜냐고요? 모두가 돈의 게임을 알게 된다면 누가 일을 하려고 하겠어요? 즉, 부자들이 조용히 사용하는 진짜 규칙들, 부자들의 세계는 5가지 원칙으로 움직입니다. 첫 번째, 복리. 돈이 돈을 벌고 그 돈이 또 돈을 벌게 하라. 시간이 당신의 가장 강력한 아군입니다. 두 번째, 레버리지. 돈, 사람, 기술, 미디어를 이용해 당신의 노력을 곱셈으로 확장하세요. 보통 사람은 시간을 팔지만 부자는 시스템을 팝니다.
세 번째, 소유. 부자는 월급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분을 가집니다. 월급은 사라지지만 지분은 불어나니까요. 네 번째, 세금. 부자는 돈을 버는 방식부터 다릅니다. 직장인은 세금을 가장 많이 내지만 자산가들은 법의 틀 안에서 세금을 줄이는 구조를 만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소득의 다각화. 평균적인 백만장자는 7개의 소득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 매매, 이자, 근로소득, 사업이익, 임대소득, 배당, 그리고 저작권료. 이게 바로 부의 철도입니다. 이 규칙들은 비밀이 아닙니다. 단지 배우지 못했을 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코디, 10개 중 9개의 사업이 망한다는데 왜 시작하시죠? 그에 대한 제 대답은 단 하나입니다. 그럼 다른 선택지가 있나요? 게임에 참여하지 않으면 다시 쳇바퀴로 돌아갈 뿐입니다. 평균 수명 78.4년. 그건 우리가 단 78번의 여름과 78번의 생일을 보낸다는 뜻입니다. 그중 단 하루라도 허비한다는 게 전 두렵습니다. 이제까지 판의 규칙을 알아봤다면 그 다음은 판을 설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마인드셋을 바꾸세요. 소득을 월급이 아니라 자유를 위한 연료로 보세요. 월급이 있다면 그건 종잣돈입니다. 그걸 이용해 소비의 덫을 끊고 비상금을 만들고 당신만의 시간을 사세요. 그리고 그 남은 시간으로 생산의 세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작은 투자, 직장 외에 시작하는 세컨잡, 혹은 당신이 일하는 회사의 지분이라도 좋습니다. 소유는 결국 자유를 의미합니다. 쳇바퀴는 더 빨리 달린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게임 자체를 바꾸는 순간에만 끝납니다. 그리고 성공의 모든 출발점엔 단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행동이 곧 열쇠다. 그럼 당신의 다음 움직임엔 뭐가 있을까요? 이제 오늘의 요약이자 구체적인 로드맵을 드릴게요. 첫 번째, 돈과의 관계를 점검하세요.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 모두 적어보세요. 숫자를 직시해야 통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초를 세우세요. 예산을 만들고 비상금을 확보하고 고금리 부채를 먼저 없애세요. 세 번째, 창출에 집중하세요. 더 이상 전략만 생각하지 말고 창조로 눈을 돌리세요. 부업이든 작은 브랜드든 당신이 만든 가치의 일부를 소유하세요. 네 번째, 규칙을 배우세요. 복리의 힘, 레버리지의 법칙, 세금 구조, 이걸 빨리 배울수록 게임의 판은 당신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당신에게 이 마음이 주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돈은 악하지도 선하지도 않습니다. 그건 단지 거울이에요. 똑같은 $100로 누군가는 마약을 사고 누군가는 아이의 미래를 사죠. 같은 돈, 하지만 전혀 다른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설계하지 않은 게임의 플레이어로 인생을 보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당신을 자유롭게 만들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당신은 자신만의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더 이상 말이 아닙니다. 당신이 바로 판을 설계하는 건축가가 됩니다.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각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난에서 벗어나는 건 돈보다 시각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오늘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터닝포인트였습니다. 올해 당신의 새해 결심들, 사실은 그게 당신을 실패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벌써 2달밖에 남지 않은 한 해, 올해 당신은 뭘 이뤘나요? 질문으로 시작된 이번 영상,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셨나요? 어떤 분들은 연초에 세운 목표를 이뤘을 테지만 대부분은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며 내년에는 이뤄낼 거야, 이런 다짐을 한 번 더 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의 멘토 라이언 홀리데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올해 당신의 새해 결심들, 사실은 그게 당신을 실패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결심을 세운 건 오래 전이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 흐트러졌을 테고 지금은 그저 연말을 흘려보내고 싶을 겁니다. 이제 그냥 올해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새해엔 다시 진지하게 시작해야지,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면서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한 라이언 홀리데이, 이번 영상에선 세계적 기업인과 부자들이 집중하는 그의 스토아 철학적 사고 방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라이언은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요즘 SNS에서는 이런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The Great Lock-in,
대몰입의 시즌, 2025년의 그레이트 락기는 시작됐다. 2달 남은 지금이 바로 대몰입 시즌의 시작이다. 이 말의 의미는 단순합니다. 연말이라고 포기하지 말라. 새해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 시작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더 깊숙이 몰입해서 그 동력이 내년 1월까지 당신을 밀어줄 테니까요. 모든 일들은 시작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해오던 일들, 즉 추진력을 받은 일들은 점점 더 수월해지고 큰 노력 없이도 어느새인가 너무나도 편하게 해나가고 있죠.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영상의 초반 라이언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연초에 세웠던 당신의 목표가 당신을 실패로 끌어들였을 수 있다. 왜냐하면 새로운 아침은 매일 시작되는데 연, 월, 일로 나뉘어진 달력의 숫자들 중 가장 앞의 숫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시작했기에 추진력 없던 우리는 다시 좌절을 마주합니다. 특히나 과정이 아닌 결과에 집중하는 사회 속에서 말이죠. 라이언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해오던 개념 중 가장 중요한 것도 바로 과정, 프로세스입니다. 엘리트 운동선수들의 팀에 가보면 그들은 항상 과정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가장 잘 설명한 인물 중 하나가 알라바마 대학의 전설적인 미식축구 코치 닉 세이븐입니다. 시즌의 끝을 보지 마라. 챔피언전만을 바라보지 마라. 점수를 보지 말고 그 순간 그 한 플레이에 모든 걸 집중하라. 60분 동안 오직 그 한 동작에 당신의 모든 힘과 집중과 인내를 쏟아라. 그게 바로 프로세스의 본질이에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 질문 하나에만 모든 주의를 두는 겁니다. 심리학자 칼 융도 다음 올바른 행동, the next right thing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과정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획을 하며 너무 많은 걸 한 번에 하려 하죠. 거대한 목표, 장대한 계획, 30kg을 감량해야지, 올해 안에 회사를 차리고 직장에서 나와야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어야지. 물론 그 말들은 멋지고 처음에는 가슴이 뜁니다. 하지만 금세 그 규모에 압도되어 버리죠. 결국 포기하거나 스스로를 바보 같다고 탓하거나 역시 난 안 되는구나 라며 좌절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너무나도 빠르게 흘러가죠. 바로 그때 목표를 세웠던 그 시점부터 내가 나와의 약속을 계속 지켰다면 이런 후회와 생각들로 머릿속은 가득 차게 됩니다. 새해가 되면 다시 다짐을 해보지만 역시나 도돌이표처럼 다시 되돌아가게 되고 어느새부터인가 새로운 한 해가 아닌 작년과 같은 한 해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겠죠. 하지만 프로세스, 과정은 이 게임의 룰을 뒤집습니다. 큰 목표를 작은 단계로 나누는 것, 그게 바로 비결이에요. 지금 저는 새 책을 쓰고 있습니다. 아직 3일째예요. 현재 단어 수는 1200자 정도입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죠? 맞아요.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걸 75번만 반복하면 완성본이 됩니다. 하루하루 출근하듯 쓰다 보면 몇 달 뒤엔 한 권의 책이 완성되어 있을 거예요. 저는 베스트셀러가 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출판이 목표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단지 첫 번째 걸음을 내딛는 거죠. 이런 말을 남긴 라이언 홀리데이. 하지만 그렇게 과정으로 나아간 지필이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아마존에서도 가장 높은 판매고를 기록하며 그의 책은 전 세계 수천만 명에게 사랑을 받고 있죠.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무엇인지 정의하라. 그리고 그 사람이 되기 위한 일을 조각조각 해내라. 이게 전부입니다. 라이언의 조언과 에픽테토스의 문장, 조각조각부터 시작하는 큰 그림의 시작, 영상의 서두에서 언급된 것처럼 조각조각으로부터 추진력이 시작됩니다. 즉, 한 해가 바뀌는 첫날 시작하는 사람보다 더 앞서가기 위해서, 아니 앞서가진 않더라도 더욱더 수월하게 과정을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시작하는 The Great Lock-in, 대집중의 시즌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물론 지금부터 당장 완벽을 쫓으라는 건 아닙니다. 내일 완벽한 하루를 보내야지가 아니라 내일은 아침을 이겨보자로 시작하는 거죠. 다이어트를 하게 된다면 100일 계획이 아니라 이번 한 끼를 이겨내보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작가라면 완벽한 책을 쓰는 목표가 아니라 오늘 써내려간 한 문단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모든 위대한 결과는 이런 작은 승리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니까요. 그는 말합니다. 그렇게 작은 단계를 해나가고 있다면 다음으로는 매일 반복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즉 꾸준함이 필요하죠.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해라.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마라. 단순하죠. 하지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는 명상록 5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날이 밝았는데도 잠자리에서 일어나기가 싫을 때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라. 나는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 일어나는 것이다. 나는 그 일을 위해 태어났고 그 일을 위해 세상에 왔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불평하고 못마땅해 하는 것인가? 나는 침상에 이불을 덮어쓰고서 따뜻한 온기를 즐기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내가 태어난 것은 누리기 위해서인가 행하기 위해서인가? 보라, 새들도 벌들도 거미들도 제 몫의 일을 하며 세상을 정돈하지 않는가? 그런데 왜 너는 내 본성에 따라 움직이지 않느냐? 이게 바로 일상의 철학입니다. 매일 꾸준히 한 조각씩. 물론 로마의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 이른 아침에 찬 공기보다는 이불 속 따뜻함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랬기에 스스로를 꾸짖는 내용을 일기에 담은 것이죠. 즉 성공하는 사람들은 특별해서 이른 아침 어둡고 찬 공기를 좋아해서 남들보다 빠르게 나아가는 게 결코 아닙니다. 큰 목표가 아닌 아침을 이기자는 목표, 누군가가 이룬 것들에 대한 느낀 점이 아니라 스스로 행동해 나가는 경험으로 인생을 채우려 하기에 그들은 과정 속에서 남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반성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마르쿠스의 명상록은 사실 그의 일기입니다. 그는 매일매일 자신에게 3가지를 물었죠. 오늘 나는 잘했는가? 무엇을 더 잘할 수 있었는가? 내가 자랑스러웠던 순간은 언제였는가? 철학자 세네카 역시 그랬습니다. 밤마다 아내가 잠에 들고 난 후 하루를 혼자서 돌아보며 스스로를 점검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삶의 피드백 루프입니다. 성공하고 앞서가는 과정을 만드는 순서이죠. 매일 행동하고 매일 조율하고 매일 조금씩 더 나아지는 것. 거창하지 않아 보이지만 이건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모두가 말하는 지혜도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서 얻어지는 것이죠. 저의 메시지를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완벽한 계획보다 한 걸음의 실행, 다음 올바른 행동, 꾸준함의 훈련, 하루의 반성. 이 4가지가 당신이 새해를 기다리지 않고도 지금 바로 변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삶을 후회가 아닌 의미와 뿌듯함으로 채워갈 유일한 길입니다. 이번 영상 라이언의 메시지가 어떠셨나요? 수많은 멘토들을 공부하며 느꼈던 한 가지 공통점은 백만장자, 천만장자 혹은 분야의 최고가 된 사람 모두에게는 자신만의 루틴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새벽같이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고 하루의 중간을 이용하거나 모두가 하루의 끝을 마무리할 때 한 발 더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기도 했죠. 그리고 바로 그 규율이 비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큰 시작이 아닌 매일 해나가는 꾸준한 조각조각의 행동들을 이어 붙여가며 자신의 성공을 만들어 간 거였죠.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른 게 아니라 떡잎처럼 작은 행동들을 채워갔기에 뿌리를 깊게 박은 무너지지 않는 나무가 된 거예요. 즉 대단했었기에 성공한 게 아니라 대단한 모두가 지키는 조각조각의 행동들, 자신만의 약속들이 특별함을 만듭니다. 내년 1월 1일 모두는 또다시 계획을 세울 겁니다. 그리고 그들보다 더 수월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메시지는 간결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추진력을 얻어보는 것. 어려운 게 아니라 아침을 이기는 것, 혹은 한 번의 운동을 해보는 것, 아니면 단순하게 책장을 한번 펼쳐보는 것. 그 무엇이 되었든 좋습니다. 물론 세상 모두가 시작하는 출발선보다 조금은 멀리에서 시작하는 출발일 겁니다. 하지만 지금 몰입을 시작한 여러분이 2달 후 모두가 시작하는 그들의 출발점을 지나쳐갈 때 기다리던 사람들은 나아가는 여러분을 보게 되겠죠. 그렇게 여러분은 과거에 우러러봤던 빠르게 나아가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은 멀지만 이곳에서 꾸준히 여러분의 과정에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터닝포인트였습니다.